시작하겠습니다. 마이크는 잘 들리는 걸로 할게요. 아무런 답답이 없어서. 네, 일단은 LLM이라는 것은 이제 큰, 그리고 제너럴 퍼포스. 혹시 이거, 오케이, 된다. 제너럴 퍼포스라는 게 그냥 기본적인 원래 LLM이라는 거는 어떤 특정한 분야보다는 사람들의 대화를 수집을 해서, 말을 수집을 해서 만든 언어 모델이죠. 그래서 프리트레인드, 미리 사전 학습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인튠드, 뭔가 조금씩 수정을 해가면서 원하는 어떤 스페시픽한, 그러니까 특정한 도메인에서 특정한 내가 원하는 어떤 테스트를 수행하기 위해서 네, 좀 수정이 되기도 합니다. 보통 그 언어 모델을 사용할 때는 이게 그 언어를 분류할 때, 그 텍스트를 분류할 때 쓰기도 하고,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아무래도 퀘스천 앤서링. 이쪽 데이터셋도 많아요. 질문과 그걸 답해주는 약간 ChatGPT죠. 세팅하듯이 말을 하는 거. 이걸로 어떤 데이터셋 구조를 만들어서 학습을 되게 많이 시켰고, 혹은 이제 다큐멘트 서머리제이션, 그러니까 문서 요약 같은 거. 또 이런 식의 어떤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이 문장, 이런 긴 글은 이렇게 요약을 해라. 그리고 생성. 네, 텍스트 제너레이션이 있죠. 뭐 시를 만들어줘. 뭐 이런 키워드를 갖고서 이런 뭐 동화 같은 걸 만들어줘 하는 그런 텍스트 제너레이션 이런 분야들이 있고요. 보통은 프리트레인드는 이제 큰 데이터셋을 갖고 그 좀 대중적인 목적을 갖고 학습을 시키다가 제가 만약에 동화 작가라서 동화적인 것만 하고 싶다 하면은 동화적인 것만 할 수 있게 세부적인 어떤 데이터셋을 동화로만 뭐 한다든지 하는 식의 파이툰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렇게 학습을 시키고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조정을 하는 게 LLM이에요. 그래서 자연어 처리 역사라고 거창하게 써봤는데 별거는 없고요. 뭐 들어는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 전에는 완전히 0보다 전에는 하드 코딩을 하면 되죠. 만약에 이 글에서 고양이 몇 번 나오는지 말해줘 하려면 사실 고양이라는 거를 찾아서 고양이라는 단어를 찾아서 고양이가 얼마나 나오는지 해야 되는 거지만 최근에 신경망이라는 게 뉴럴 네트워크가 나오면서 이제 뭐 RNN, LSTM으로 뭐 번역을 한다든지 이걸로 이제 인베딩이라는 걸 통해서 문장을 어떻게 이제 구조화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해왔었죠. 그러니까 RNN과 LSTM은 한 16년? 7년? 쯤에 저도 그때 처음 들었던 것 같아요. 뭔가 이런 게 있다더라. 이게 시계열 예측을 위해 가지고 이제 나타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자연어 처리할 때도 나타났었고, 혹은 시계열을 예측할 때도 좀 쓰였고, 그러다가 이제 트랜스포머라는 게 나오기 시작했죠. 네. 이거 나오면서 많이 급격하게 변화를 했죠. 이제 트랜스포머 구조를 사진을 띄우면 좋겠지만 제가 못 띄웠고요. 인코더랑 디코더라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면 번역을 한다면은 한국어 문장을 인풋으로 받아서 그걸 인코딩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인코딩을 해가지고 그걸 뭐 토크화 한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뭔가 잘게 쪼개고 그 안에서 이제 뭐 학습을 하겠죠. 이 문장을 영어로 번역을 하려면은 이제 영어로 된 어떤 단어들로 배치를 하고 잘 조율해서 디코더라는 걸 통해서 내가 입력한 것이 이제 잘 영어로 번역을 한다면 영어 문장으로 잘 이렇게 내뿜어 주는 게 디코더. 이런 구조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하게 나온 게 이제 어텐션이라는 개념이에요. 아마 한때 진짜 뭐 다 그러니까 이쪽 분야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다 알 법한 어텐션 이즈 얼류 니드라는 논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기반으로 진짜 어텐션 모시기가 뭐 많이 파생이 됐고 어텐션이 뭔데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공부가 되어 있었어요. 네, 2017년에 구글에서 나온 어텐션이라는 논문인데 그냥 뭔가 학습을 할 때 뉴럴 네트워크 학습을 할 때 생각하는 그냥 기발한 어떤 메커니즘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텐서 연산이 핵심이거든요. 어텐션 이렇게 있으면은 소프트렉스를 하면서 이게 뭔가 계산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텐션 이게 뭔가 앞뒤 뭔가 이런 문맥이라고 해야 되나? 앞뒤 뭔가 그런 원래는 뭐 앞에만 살펴봐야 되는데 과거만 살펴봤다면 이제 뭐 뒤로 살펴보고 뭐 이런 식의 뭐 모든 것들을 좀 적절하게 텐사 연산을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래서 나온 게 이제 멀티헤드 어텐션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하나의 어텐션을 여러 개를 한 번에 동시에 연산하는 멀티헤드 어텐션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자료들을 한 번에 이렇게 뭔가 학습을 하면서 출력을 한 번에 내주는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병렬 연산이 좀 가능해졌거든요. 뭔가. 그래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속도를 뭐 계산을 하는지 이런 식으로 연구가 많이 일어났었고, 그럼 이런 LLM은 이런 트랜스포머가 더 깊고 더 넓고 더 많은 데이터셋으로 나아지잖아요. 진짜 겁나 큰 데이터셋을 학습을 시켜서 만든 신경망 구조죠. 그냥 뉴럴 네트워크고, 이걸 뭐 장점이라고 하면 이제 원래 보통 저희가 뭐 학습을 할 때 필요한 어떤 훈련 예제 모델 학습, 모델이 막 있어서 그러니까 모델을 튜닝하는 건 필요 없어. 그냥 큰 데이터셋과 트랜스포머를 갖다 넣어가지고 계속 그냥 어떤 특별한 모델을 학습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게 하나 자체가 모델이 되는 거죠. LLM의 3년간 역사는 정말 급속도로 나오게 됩니다. 사실 저도 LLM에 대해서 급격하게 관심을 가졌던 거는 챗GPT였던 것 같아요. GPT-3도 들어는 봤는데 그때 당시 평가가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뭔가 요즘 이런 게 있다더라랑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뭔가 글을 생성할 수 있는데 약간 좀 모자란 것 같긴 하네. 그래도 뭐 잘 쓸 수 있겠다였는데 갑자기 이제 사실 작년이죠. 작년에 챗GPT가 재작년이네요. 거의 재작년에 챗GPT 나오고 뭐 허깅페이스나 이제 다른 곳에서 람마니 뭐 갈라시안이 뭐 GPT 이제 갑자기 그러다가 GPT-4도 나오고 3도 나오고 막 그러다가 구글에서 바드를 낸다더니 람마는 이제 없어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 바드가 좋다더니 뭐 이런 식으로 뭐 많이들 갑자기 나오기 시작했죠. 오픈 AI의 챗GPT를 기점으로. 지금은 챗GPT-4 쓰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림 넣어주죠. 그림 넣고 글을 생성하는 것도 있어요. 요즘에 그것까지 이제 멀티모달로까지 발달을 해버렸는데 네, LLM이 정말 그 속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챗GPT를 만약에 저희가 개선을 한다면 API를 쓰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람마나 요즘에는 이제 또 허깅페이스인가 미스트랄 7B도 나왔거든요. 어쨌든 데이터셋은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바드도 거의 사장됐네. 그래서 LLM이라는 거는 라지, 대용량의 훈련 데이터셋이 있고 아주 많은 양의 파라미터 수가 존재하면서 보통은 이제 지금 그러니까 LLM이 어떤 뭐 분야별로 이제 모델을 만들기도 하긴 하거든요. 그런 뭐 의료용 데이터를만 갖고 있는 어떤 LLM 이런 식도 있긴 한데 보편적으로 저희가 많이 듣는 뭐 ChatGPT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용도의 어떤 제너럴 퍼포스를 갖고서 학습을 시킵니다. 그리고 프리트레이닝과 파인튜닝을 하는데 이제 보통은 이제 보통 대용량의 어떤 데이터셋은 제너럴한 목적 갖고 있으니까 그건 이제 사전에 학습을 시키고 하지만 제가 만약에 로보틱스 쓰고 싶다 하면은 로보틱스 데이터셋만 좀 더 추가를 해서 내가 원하는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도록 미세 조정을 한다고 하거든요. 파인튜닝. 이런 작업 필요하죠. 그래서 보통 LLM은 저희가 뭐 그렇게 대용량의 데이터셋을 갖고 대용량의 어떤 큰 하드웨어를 갖고 GPU를 쓸 수는 없으니까 오픈소스화된 어떤 람마나 미스트랄 뭐 많죠? ChatGPT도 가능하긴 하네. 오픈 AI API 쓰면은. 근데 그런 식으로 학습된 거를 갖다가 저희가 뭐 여러 가지 기법으로 파인튜닝을 해서 나만의 어떤 특정한 데이터셋을 으로 뭐 나의 말투로 한다든지 뭐 회사 데이터가 있으면 회사 데이터로 학습을 좀 파인튜닝을 시켜서 회사 데이터에 좀 더 알맞게 대답을 해주는 그런 걸 만들 수 있죠. 저희도 아마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파인튜닝을 로보틱스 쪽에서 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로보틱스에 대한 어떤 큰 데이터셋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잘 갖고 와서 그걸 이제 파인튜닝 하는 방법으로 아무래도 저희도 진행을 하겠죠. 파인튜닝을 뭐 GPU를 사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레그 사서 할 수도 있고 튜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인스트럭션 튜닝이랑 뒤에 가면은 이제 얼라이먼트 튜닝이 나와요. LLM이 사용자 의도대로 답변하지 않는 경우에 이제 명령어랑 정답 구조로 데이터셋을 추가 학습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만약에 뭐 시를 써줘 했는데 뭐 시가 안 나왔어요. 내지는 배드민턴에 설명해줘 했는데 그 데이터셋에 대한 배드민턴에 대한 정보가 없어가지고 갑자기 테니스에 대한 정보를 내줘요. 그런 식으로 의도대로 답변하지 않는 경우에 이제 배드민턴 뭐를 설명해줘 할 때는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다는 것은 정답, 명령어 정답 구조에 데이터 추가 학습을 시켜가지고 네, 이제 좀 개선을 하는 방법이죠. 그냥 모르는 답변 대체 못하는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제 이런 식으로 넌 대답을 해야 돼라고 약간 지침을 하는 거 인스트럭션. 근데 이거는 이제 트랜스퍼 러닝이라는 기법을 LLM에 적용한 건데, 근데 이거는 GPT-3가 이런 식으로 학습을 했었고, 이거는 이제 단점이, 그래서 이제 그 특정한 태스크 안에서는 제가 이제 학습을 계속 시켰으니까 답변을 잘해주는데, 물론 저희도 그냥 딱 여기까지 문서 되긴 해요. 제너럴 한 거 아니니까. 근데 이제 좀 보편적인 챗GPT 같은 경우에는 보편적인 모든 것에 다 답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또 모든 분야에 대해서 학습 다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안 좋고. 나온 게 이제 그럼 사람이 피드백을 하자. 사람 피드백을 좀 넣어가지고 튜닝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강화학습, 그때 갑자기 막 강화학습을 해야 되나? 말했던 게 이것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LLM의 대답을 더 잘 하기 위해서 사람이 보상함수를 줬다라는 식으로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사람의 개입 없이 사람이 이게 좋다 나쁘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가치에 대한 개입이 없이 그냥 LLM을 그냥 텍스트만 생성하게 했을 때는 별로 성능이 안 좋았는데, 그래도 이제 사람이 이거가 더 좋은 답변이나 나쁜 답변 이런 식으로 어떤 피드백, 이게 약간 강화학습 구조잖아요. 보상함수 주는 거. 거기에 사람이 보상함수를 주는 식으로 어떤 이렇게 활용을 해가지고 했더니 나름 잘 나와서 내놓은 게 챗GPT거든요. GPT-3 나와서 처음에 인스트럭션 튜닝을 해가지고 3.5번을 내다가, 그래서 인스트럭트 GPT라는 걸 냈다가 나중에 이제 한번 이렇게 RLHF니까 강화학습 약간 어떤 강화학습의 어떤 보상함수를 섞어서 만든 그런 어떤 걸로 이제 한 번 더 튜닝을 시켜서 나온 게 챗GPT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도 어디 있는 긁어왔어요. 이제 폴리시, 강학습 해보신 분이 더 많을 것 같은데, 로보틱스 분야 하시다 보니까, 그냥 데이터를 이제 이런 데이터는 이런 명령어에서 이렇게 대답을 해라는 거를 계속 학습을 시켰고, 그러다가 이제 보상함수, 보상 모델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어떤 답변이 더 좋은 것 같아? 해서 그러니까 LLM을 통해서 이렇게 생성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답변 중에서 가장 이렇게 순서를 매겨라 이런 식으로. 아니면 저거는 정말 좋은 거면은 이건 정말 좋은 답변, 저건 별로 안 좋은 답변 이런 식으로 구성을 냈고, 그 알고리즘은 PPO라고 불리는 강화학습에서 나오는 그런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제일 좋은 답변을 생성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사람이 어떤 개입하는 것도 장점은 이제 아무래도 그냥 인스트럭션 튜닝보다는 좀 더 사람이 어쨌든 간에 저희가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 LLM이 어떤 사실 그게 없어요. 아직도 만들고는 있긴 한데 정확한 수치는 없는 분야잖아요. 이게 개나 고양이냐를 판단하는 거는 당연히 이제 이건 개고 저건 고양이니까 가능하지만, 그냥 시를 써줘라고 애가 계속 시를 얘기하는데 설명해줘 했을 때 어디까지가 설명을 하는 게 정확하고 뭐 알맞는 건지는 정말 약간 구체적인 수치를 또 매겨야 되는 부분이고, 근데 사실 그것조차도 매기는 것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의도를 반영하도록 할 수 있으면서도 반대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사람이 반영됐기 때문에 누가 평가를 하냐에 따라서 남들이 썼을 때는 이게 본인이 또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오고, 또 이제 이게 강학습이잖아요. 강학습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생각보다 이제 개념도 빡세고 구현하는 것도 좀 그 보상함수 수학식 설정하는 것도 되게 난이도가 높아요. 그리고 할루시네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 만약에 그 데이터가 뭔가 모르는 게 있으면은 모른다고 답변하면 되는데, 내지는
몰라도 뭔가 답변을 잘 어떻게 하면 되는데 배드민턴에서 얘기했는데 배드민턴이 아니라 무슨 테니스나 탁구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답변은 해야겠고 나는 모르겠고 일단 답변을 해야겠으니까 아는 그 데이터셋 안에서 그냥 아무거나 비슷한 거 갖고 오는 건데 그래서 이제 막 이상한 답변을 한다는 할루시네이션이거든요. 근데 이게 좀 심했어가지고 LLM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 초반에 저 할루시네이션 어떻게 고칠 건데? 그래서 할루시네 돼? 너 이거 대답 잘할 수 없잖아.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깠거든요. 지금도 아마 까이는 경우도 많고 LLM도 이걸 줄이려고 계속 이걸 개선하는 거에 좀 초점을 뒀었고 하나 나왔던 게 레그 그러니까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이라는 건데 이거는 사실 이것만 따로 발표를 해도 될 정도로 좀 내용이 방대한 건데 그냥 간단하게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떤 거를 그러니까 언어 텍스트를 생성을 할 때 기존의 데이터셋 안에서 만들어진 모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데이터셋을 갖고 있잖아요. 그 데이터셋 안에서의 어떤 학습된 걸로만 설명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좀 특정하게 내가 어떤 특정 분야의 것을 그러니까 제너럴이기 때문에 좀 스페시픽한 데이터셋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스페시픽한 데이터셋도 이렇게 포함을 해서 학습을 시키면은 결국 그것도 파인 튜닝 해야 되고 데이터셋도 잡아먹고 그러니까 계속 그러면 내가 새로운 데이터셋이 등장할 때마다 그걸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또 학습을 시켜니까 GPU 자용량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이제 레그라고 그러면은 오케이 그냥 기본 프리트레인된 LLM 랩도 그 다음에 벡터 베이스 데이터베이스라고 추가적인 어떤 문서를 더 옆에 두자. 그래서 나중에 이 LLM이 어떤 내 질문에 대해서 대답 생성할 때 일단은 기존에 갖고 있던 그 프리트레이닝 모델 LLM을 통해서 문장을 생성하긴 하지만 그 레그를 통해서 만약에 이제 문서에 이런 내용이 좀 있고 그게 뭔가 이 질문과 유사하고 이러면은 그 내용을 쏙 빼와서 그런 같이 추론해가지고 문장 생성하는 거예요. 이것도 그냥 어쨌든 이게 그 랭첸이라고 불리는 약간 그 기법이고 뭐 PDF로 뭐 채팅PT 쓴다 이런 게 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갖고 있는 데이터셋을 매번 학습하기 귀찮으니까 어떤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데이터베이스를 참고해서 문장을 생성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이제 할루시네이션도 많이 줄어들었고 이것만 잘 조절하면은 그래서 랭체인 기법 써가지고 아마 회사에서도 많이 LLM 하시는 분들은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은 그 Q&A, 그러니까 클라우드 회사에서 네이버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도 FAQ라든지 Q&A라든지 뭐라 그러지? 너무 스페시픽하니까 사람들이 계속 질문을 하는데 이거 어떻게 쓰느냐고. 그래서 그걸 싹 다 긁어와가지고 네이버 클라우드의 어떤 사용 설명서 같은 거라든지 뭐 그런 거 싹 다 긁어와가지고 그거를 이제 하나의 어떤 문서를 만든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만든 다음에 랭체인 기법을 그러니까 레그 기법을 통해 가지고 질문을 이거 어떻게 써요라고 만약에 내가 프롬프트 입력을 하면은 그거 어쨌든 간에 네이버 클라우드 그 홈페이지에 있는 공식 문서 기반으로 답변해 주는 거죠. 물론 이 안에는 유사도 검출도 뭐 하고는 하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굳이 내가 또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얘만의 어떤 모델을 만들 필요가 아니라 내가 그 데이터베이스만 갈아 끼우는 대로 어떻게 이제 답변을 생성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 수 있죠. 그래서 레그 기법을 제가 이쪽으로 많이 했어가지고 저는 이거밖에 잘 몰라요. 이거가 좋은데 단점은 뭘 고쳐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앞부분은 이제 이게 내가 뭘 고쳐야 되는지가 좀 명확하게 보인다면은 레그로 만들어진 애는 답변이 뭔가 이상한데 하면은 이게 벡터 데이터베이스를 내가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아니면은 프롬프트를 고쳐야 되는지 뭐 데이터 뭐 어떻게 연결해야 되는지 약간 좀 백트래킹이 좀 힘들어요. 그래서 싫어하시는 분들도 좀 있고. 근데 아마 이게 구현하기는 제일 쉬워요. 저희가 파인튜닝 할 필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GPU 자원이 더 새롭게 학습시키는 데 필요한 필요 없으니까. 딱 데이터베이스만 잘 만들면 돼가지고. 저희도 아마 이걸로 가다가 정 안 되면은 진짜 그냥 파인튜닝 해야 될 수도 있겠다 싶어요. 네, 이런 식입니다. 이거 사진을 더 보여드릴 거였다. 이게 위키피디아 데이터셋으로 처음에 논문 레그 처음 나왔을 때가 나왔어가지고 얘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누가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냐 하면은
위키피디아의 메모리, 그러니까 위키피디아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위키피디아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으니까 바이든이 이제 지금의 대통령이다라는 어떤 실시간적인 정보가 담긴 웹 문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President of USA, 오케이. 이거다. 그래서 얘를 참고해서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다라는 식으로 답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LLM의 장점은 하나를 만들어 놓으면은 여러 상황에 사용될 수 있죠. 예를 들면 챗GPT 같이 하나 잘 만들어 놓으면은 진짜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파이튜닝 할 때도 최소한의 데이터 필드 데이터로 파이튜닝 할 수 있죠. 저희가 여러 가지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황에 쓰기 위해서 내가 굳이 모든 빅데이터가 필요한 게 아니라 최소한의 어떤 필드 데이터만 있으면은 그걸로 파이튜닝해서 잘 대답할 수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로 많이들 개인 기사를 만든다든지 하고 있었고. 그리고 사실 한때 그랬잖아요. 챗GPT 성능이 증가할 수밖에 없었던 게 데이터 양이 겁나 커서 그렇다. 그쵸. 데이터 양이 매우 크고 그렇기 때문에 매우 많은 외계 변수를 사용하면은 LLM 성능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보통 이제 LLM 논문 보다 보면은 few-shot이랑 zero-shot이라는 거를 좀 많이 볼 수 있는데, 머신러닝 기법에서 최소한의 데이터로 모델을 훈련시키는 걸 few-shot, 혹은 아예 이전 훈련에서 가르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제로샷. 그래서 이것도 요즘 연구가 많이 되고 있고요. 네, 보통 LLM의 제너럴한 퍼포스는 이런 파이튜닝 데이터 웬만하면 안 해도 내가 세부적인 어떤 질문을 잘 대답할 수 있도록 이쪽 기법들이 많이 쓰이고, 아마 저희가 여기까지 들어갈 일은 거의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LLM도 단점이 있어요. 그러면은 튜닝하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레이블을 하고 답변하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사람이 해야 되냐, 아니면은 누가 해야 되냐. 많이들 이제 생성형 AI 그냥 전반적인 문제인데, 비윤리적인 혹은 비전문가적인 대답을 할 수 있는 거죠. 비윤리적인 데이터 수집, 개인정보 같은 거 수집이 될 수도 있고, 대용량 데이터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인터넷에 있는 정보를 좀 갖고 온 경우가 많기 때문에 LLM이 대답하는 전개 어떤 전문가가 그러니까 데이터셋의 어떤 고품질이 아니라서 발생하는 좀 문제긴 해요. 그러니까 고품질 데이터가 아니라 그냥 정말 대용량일수록 데이터의 품질이 떨어져가지고 좀 정답이 아닌 것들도 정답인 것처럼 대답할 가능성이 존재를 하죠. 그것도 개선을 해야 되고, 그리고 서비스 할 때도 도메인에 대한 튜닝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되고, 그리고 최대한 고품질의 많은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 되는 것도 좀 문제고, 그리고 그거를 처음에 이제 저희가 걱정할 건 아니긴 해요. 대용량 LLM 하시는 분들은 그걸 학습을 시키는 것도 결국에는 또 데이터 자원이 들어가니까 GPU 자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그래도 LLM의 미래는 지금 V가 나온 시점에서 이미 나와서 서비스된 시점에서는 네, 이제 앞으로 LLM은 그냥 글만 생성하는 게 아니라 그림과 영상도 이제 같이 포함을 해가지고 나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그냥 LLM 자체적인 어떤 미래인 거고, 그래서 저희가 이런 LLM을 가지고 많은 공개된 오픈소스를 가지고 어떻게 저희만의 어떤 데이터셋 혹은 이미 알려져 있는 들어보니까 작년인가 올해에 로스 데이터셋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이런저런 데이터셋을 저희가 잘 찾아서 드론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보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어거지 같은 발표는 끝내보겠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있을까요? 이게 무슨 소리요라든지. 제가 많이 설명드리고 났어요. 웬간하면은 다 유튜브에 있는 게 더 자세한 설명일 겁니다. 없으실까요? 있으실까요? 제가 이제 채팅창 보고는 있고요.
소리 혹시 안 들리는 걸까나? 그것도 아닌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시 조금만 화면 공유를 좀 할게요. 잠시만요. 깜빡했어요? 화면 공유하는 거. 잠시만요. 노션 페이지 들어가야지. 여기다가 들어가요. 무조건 저희도 이렇게 따라했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심한가? 패션? 모두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여기는 이제 책이라는 게 좀 있어가지고 이분들은 책이나 자료가 이런 책으로 뭐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셨던 분이긴 하거든요. 이거 다 보실 수 있어요. 보실 수 있는데 아마 링크가 모르시겠구나. 나중에 디스코드에 올라갈 거긴 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이드를 짰었던 것 같고 제가 잘 못해가지고 지금 잠시만요. 기절 슬램 같은 경우에는 딱히 없네요. 아닌데? 있는데? 이분은 실라버스를 만들으시긴 했어요. 생각해보니까. 실라버스를 만들어서 한 1월달, 3월달까지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그냥 2주간 뭐 해야겠다 했던 것 같았고 저희는 이제 한번 만들어 가볼 생각입니다. 일단 저는 팀장님 지원 받습니다. 그리고 모두의 동의 하에 팀장이 지원되지 않는다면 제가 지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